에너지 지식을 충전하는 시간, 에너지로 세상을 밝히는 시간. 에너지 톡톡! 톡톡! 반갑습니다. 궤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오, 궤도님. 네. 혹시 GS 칼텍스의 MR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 MR 또 가상현실 유명하잖아요. AR, VR, MR 믹스 리얼리티. 예, 굉장히 유명한데 또 이 부분에 또 진출하나요? 땡! 그럼 뭐지? 미디엄 레어? 땡! 사실 저도 친환경과 관련돼 예.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 친환경. 아, 약간 감이 오는데 토커님을 모셔가지고 GS 칼텍스의 MR 사업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토커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GS 칼텍스 친환경 소재 사업팀에서 MR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현 책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토커님, 저 MR 사업이 도대체 뭔지 너무 궁금해서 현기증 날 것 같아요. MR 사업은 그 메카니컬 리사이클링의 약자로서 그 펫 플라스틱을 기계적, 물리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오. 기계적, 물리적이면은 플라스틱을 이렇게 부수고 녹여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펫 플라스틱을 수집해서 그다음에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분쇄를 해서 기본 가공 형태인 그 쌀알 형태로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 그러면 MR 말고도 뭐 다른 종류의 재활용 방법이 있는 건가요? 네, MR 말고도 펫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는 CR과 TR이 있는데요. CR은 케미컬 리사이클링의 약자로 화학적으로 이제 재활용하는 방법을 얘기하고요. TR은 서머 리사이클링의 약자로 이제 열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아, 열적 재활용이면 일단 열이 들어가니까 뭔가 소각할 때 나오는 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화학적 재활용은 뭔가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열적 재활용 말씀하신 게 맞고요. 예. 화학적 재활용은 이제 화학적인 방법으로 펫 플라스틱을 분해시켜서 이제 기초 유분화 시키는 재활용 방법. 그러면은 석유 성분으로 만든 플라스틱을 다시 녹여서 다시 석유 성분으로 만들어서 재활용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열분의 유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해중압으로 다시 이제 그 플라스틱의 기초 유분화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 그러면 이제 MR, CR, TR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재활용을 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펫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인데 MR로 펫 플라스틱을 먼저 처리를 하면 에너지도 덜 들어가고 더 좋은 펫 플라스틱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R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가 안 된 애들을 TR로 마지막으로 처리하면 이게 이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 아, 약간 필터 1, 2, 3차를 네. 거치듯이. 해가정을 잘 써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한다. 아, 너무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재활용하면은 GS 칼텍스 하면 딱 떠오르는 사업들과는 좀 결이 다른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 MR 사업에서 구체적인 거는 기존에는 이 펫 플라스틱이 단순히 이제 분쇄되고 녹여서 이제 형태 변화의 수준에서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저희는 좀 더 고부가 된 기술을 투입을 해서 고객사들에게도 더 많이 쓰일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존의 재활용을 처리하는 방식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GS 칼텍스만의 높은 기술력을 더해가지고 기존과 다른 좀 차별화된 새로운 재활용 제품들을 만들고 계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기존의 복합수지 사업을 하면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이제 고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에는 좀 물성이 높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재활용 소재로 맞추기는 어려웠었는데 이제 좀 전처리 기술, 그 펫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좀 고도화시켜서 그런 수준까지 많이 올렸습니다. 와, 이게 단순히 그냥 뭐 기술을 올렸다 이거 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면은 재활용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버려진 것들을 그렇죠. 다시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건데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이거는 마치 평균 95 맞는 애가 99 맞는 거라서 역시 GS 칼텍스. 역시 GS 칼텍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기업의 어떤 제품에서 GS 칼텍스의 MR 사업의 결과물을 찾아볼 수 있는 건가요? 찾아보실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LG전자의 그런 가전 제품들, 세탁기나 냉장고, 에어컨 같은 부품에도 사용되고요. 현대 기아자동차 같은 자동차의 외장재 이런 데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웬만한 거에 다 들어본 것들인데. 그러니까요.
아, 여기 재활용 제품이 들어간다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자동차용 배터리나 그밖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 소비자들도 여러 기업들과 좀 다양하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 뭐 가전이나 뭐 자동차나 네. 어떤 굉장히 특화된 제품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소비자가 요청하는, 뭐 고객사가 요청하는 이 물성을 만족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친환경 복합수지도 이제 플라스틱 제품이기 때문에요. 그 물성으로는 이제 가장 기본인 이제 외관, 겉으로 드러나는 색상 같은 외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성을 위한 이제 충격 강도나 인장 강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 MR이라는 게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균일한 물성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균일한 물성을 맞추는 게 또 핵심 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이거야말로 진짜 친환경적인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요즘 ESG다 뭐다 해서 친환경 사업이 진짜 핫하잖아요. 이 핫한 걸 직접 체감하시나요? 네, 실제로 많이 체감하고 있어요. 과거에 저는 이 사업을 한 지 한 7, 8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는 그냥 제 일을 묵묵히 했었는데 지금은 주변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글로벌한 움직임 자체가 ESG 트렌드에 맞게 움직여서 상당히 핫한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좀 핫한데 뭐 굉장히 오래 해오셨잖아요. 그럼 초기엔 약간 고충이 있었을 맞아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고충이 좀 많이 있었어요. 기존에 이제 폐플라스틱을 처리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기업이 이 사업에 뛰어드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기본적인 거부감. 네, 우리 먹을 거, 우리 먹거리인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오해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재활용률 자체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도 더 넓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기업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사실 이 생태계 자체가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은 좀 좋아졌나요? 과거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찾아간다고 하면 전화도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하러 오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 이런 오해가 많이 풀리면서 이제 서로 저희랑 얘기해 주시면서 서로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서로 이제 툭 터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이 된 것 같아요. 먼저 뭐 찾아오시기도 하고 뭐 빠지는 부분 빈틈을 서로 채워주시기도 하고. 이제 리사이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좀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리사이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ESG의 선두주자로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해요 지금. 아니 뭔가 되게 네. 영화랑 드라마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성장기 이런 약간. 거. 너무 보람차시겠어요. 네. 아 그러면 혹시 일을 하시면서 좀 폐플라스틱이 발생하는 현장도 직접 찾아가시나요? 네,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폐플라스틱은 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남은 생활계 폐플라스틱이 가는 선별장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용 폐플라스틱이 발생하는 폐차장도 있고, 오. 가전제품이 가서 처리되는 RC센터도 있는데 현장을 매우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곳들에 가면 솔직히 좀 힘든 점이나 좀 고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한번 소비자들이 사용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진 같은 것도 많고 소음도 많기 때문에 현장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환경이죠. 그럼 사업에 필요한 이 폐플라스틱들 모이는 그 현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그럼 바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바로 가져오기보다는 저희 파트너들과 협력을 해서 파트너들이 그거를 한번 가지고 와서 분리하고 뭐 수거를 하고 분류 다 그런 과정을 전처리 과정이라고 하는데,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 GS 칼텍스의 기술이 접목돼서 처리하는 과정을 좀 더 고도화시켰고, 그럼으로써 이제 좀 더 플라스틱이 더 순도 높은 재활용 소재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뭔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이제 일반 생활계 플라스틱이 모이는 선별장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제가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를 이제 듣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수선별이에요. 사람들이 직접 이제 큰 네네. 플라스틱이나 처리가 어려운 것들을 걸러냅니다. 이제 오래 일을 하다 보면 손에 이제 그런 균 같은 게 감염이 돼서 네. 좀 오래 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도 있다고 직접 하더라고요. 만지시니까. 네, 아무리 뭐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써도 이게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조금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버릴 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쓰레기를 버리듯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굉장히 애정을 갖고 버릴 때도 내가 살 때만큼 애정을 갖고 버려줘라. 그럼 특히 재활용하기 좋은 폐플라스틱과 재활용하기 좀 어려운 폐플라스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활용하기 좋은 폐플라스틱은요, 이제 단일 소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좀 부품 사이즈가 큰 것들, 이런 게 이제 재활용하는데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하기 어려운
폐플라스틱들은 좀 사이즈가 작은데 또 복합 재질로 되어 있거나 이종 수지들이 결합되어 있건 혹시나 이제 플라스틱 제품에 막 필름 같은 것들이 이제 감겨 있거나 네. 이런 것들이 좀 재활용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기로 치면 이제 고기가 두툼한 게 딱 있는 네. 등심 뭐 이런 거는 사실 먹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어 뼈해장국에 들어있는 고기처럼 뼈에 막 고기 조금씩 붙어 있는 거는 이거는 분리가 힘들어, 먹기가 힘들어. 뼈에 붙어 있는 고기 안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정말 고기가 큰 게 좋다가 아니라 고기가 자잘하게 붙어 있는 것도 사실 이런 것들을 분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네, 워낙에 이제 세세하게 이제 분리를 해내야 되니까 고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분리 그 해체 작업이 어려운 것들은 당연히 고충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이제 극복하고자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모델들이 발생을 아예 안 하도록 저희가 이제 다양한 기업들과 클로즈드 루프 모델이라는 사업 모델을 이제 같이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 클로즈드 루프 비즈 이게 활성화되면은 어떤 점이 그렇게 좋죠? 클로즈드 루프 비즈니스는 그 생산자, 발생시킨 생산자가 다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자기들의 제품에 다시 사용하는 컨셉이거든요. 자기들이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 소재에 대한 정보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MR 사업의 미래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에 ESG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예. 그리고 탄소 중립 이런 것도 글로벌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전망이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MR 사업 자체가. 맞아요. 특히 최근에는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 관공서에서도 재활용 플라스틱 의무 사용 비중을 좀 높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눈에 안 보이는 부분 그리고 비기능성 부분에 이제 적용이 됐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는 부분, 기능성 부분까지 확대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확실히 좀 친환경이 대세인 것 같기는 한데 미래에는 이 쓰레기 처리가 더더욱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2018년에 이제 중국에서 폐플라스틱을 이제 수입을 금지하면서 이제 폐기물들의 국가 간 이동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자국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GS 칼텍스의 MR 사업 현재 어떠한 이상을 갖고 있는가 보십니까? 한국은 이제 땅이 조금 작다 보니까 저희가 분리수거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매립지나 소각장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런 환경이 사실은 MR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됐습니다. MR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었고 GS 칼텍스가 복합수지 사업과 친환경 복합수지 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사실 정유사 중에서는 지금은 유일하고요. 이런 전망들을 봤을 때 GS 칼텍스가 국내에서 이제 MR 사업을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한 회사가 아닐까. 탑 수준에 올라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럼 국내에서는 S티어인데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위치해 있나요? 저희는 지금 이런 국내에서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 고도화된 기술을 뭐 베트남이나 인도 이런 해외로 수출하는 모델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역시 GS 칼텍스다. 오늘도 감탄합니다. 네, 요즘 확실히 이렇게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해서 이것만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점들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플라스틱을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자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플라스틱을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됐다면 분리 배출을 할 때 조금 더 깨끗하게 이제 세척을 해서 내놔주시면은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서로 다른 플라스틱, 같은 플라스틱이라고 해도 서로 다른 플라스틱 소재끼리 좀 섞여 있으면 재활용 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를 할 때 보통 이제 페트는 지금 분리 배출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외에 플라스틱은 한 곳에 보통 이제 모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로서 다 분리가 됩니다. 광학 선별 같은 선별 방식도 있고 뭐 정전 분리, 뭐 여러 가지 분리 방법들이 있어서 선별장에 가면 다 재질별로 분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곳에 모아서 버려도 문제는 없다. 다 분리가 되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좀 더 분리 배출을 좀 잘해주시면 뭐 예를 들어 뭐 플라스틱에 다른 재질이 붙어 있다. 맞아요. 그러면 좀 떼서 다른 뭐 맞아요, 종이면 맞아요. 종이, 뭐 캔이면 캔 이렇게 분리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전혀 이상한 데 버리는 것보다는 모아놓으면 거기서 또 분리가 된다. 좋네요. 그러면 이렇게 소비자 개인의 노력 외에도 조금 더 큰 스케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정부의 정책이 이제 환경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고요. 사실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기업들이 상품을 만들 때 좀 더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고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제품으로 만들어주는 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새 페트가 나오는데 겉에 이 라벨. 붙는 라벨을 네. 없앤다던가 맞아요. 뭐 음각으로 표시한다던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페트병 보면은 이제 라벨지도 없어지고 네. 뚜껑도 일체형으로 바뀌고 이런 움직임들이 뭐 앞으로도 점점 활성화돼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사실 뭐 이 브랜드를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업 입장에서 그런 걸 네. 포기하고 잘 보이지도 않는 걸 해놓은 거야. 또 뭐 최근에 보니까 그린워싱이라고 기업들이 사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포장만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그린워싱이라는 건 이제 위장 환경주의라고 하는데요. 친환경, 뭐 ESG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기업이 실제로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마케팅에만 활용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석유화학 제품에서 나온 제품이고 분해가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기를 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친환경의 정의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맞아. 어떤 딱 규정이 있고 맞아요. 친환경은 뭐 어떤 걸 뭐 인증하고 뭘 해서 해야지 붙일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그냥 광고 문구에 살짝 녹여버리면은 네. 애매하거든요 또.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생분해성 수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이 실제로 분해가 되려면 일정한 특정한 온도, 그 다음에 기간,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에 맞게 이 제품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친환경적인가는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홍보만 이렇게 하고 네. 실제로 뒤에서 이제 이걸 정말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뭐 처리에 대한 의무가 뭐 모두에게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의도와 같이 좀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갖춰져야겠죠. 어떻게 보면 나가고 있는 과도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차근차근 가기 위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꾸준히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동현 토커님에게 MR 사업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MR 사업이란 도전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해오던 사업과 다른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항상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을 해서 하는 게 이 MR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저희가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기존에 이제 이 재활용을 하고 계신 분들과 항상 상생을 하면서 국내외로 이런 다양한 파트너와 좀 더 이 재활용을 많이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저에게 항상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 너무 멋있는 것 같은 게 일단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세상을 위한 공익적인 사업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사업이 너무 공익적이라고 해도 정말 대기업이 이거를 그냥 장악해버릴 수 있는 거면 뭐 아쉬움이 많을 텐데 이 사업 자체가 대기업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고 각자의 역할이 분담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사업 자체의 의미도 있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도 굉장히 공익적이고 정말 존경을 담아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에너지 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에너지 지식 충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에너지 톡톡! 톡톡이었습니다. 안녕.